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웹의 기본 구조,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를 포함해 WAS와 DB 연동까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웹의 뼈대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웹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담고 있는 브라우저의 역할을 하는 HTML. 둘째,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인 HTTP. 셋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 그리고 이를 더 발전시킨 WAS와 DB의 연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웹의 기초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이해 없이 단편적인 공격 기술만 배우면 이를 응용하거나 더 발전된 해킹 기법을 수행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채널은 보안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나 협력업체에 정확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 담당자가 먼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혼선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웹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는 웹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다양한 취약점들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웹이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는데요. 오늘은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등장한 혁신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 문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웹의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한 천재 엔지니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월드 와이드 웹, 즉 웹을 처음 발명했죠. 바로 팀 버너스-리입니다. 팀 버너스-리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에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실현할 도구로 웹을 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름의 최초 웹 브라우저를 CERN HTTPD라는 첫 번째 웹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첫 번째 웹사이트는 info.ceran.ch였고요. 이때 웹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해 문서들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했죠. 하지만 이 기본 개념이 오늘날 웹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안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평문으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인증 체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웹은 매우 소규모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웹은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 8월 팀 버너스-리는 웹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웹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시에는 HTML이라는 간단한 마크업 언어로 웹페이지를 작성했고 하이퍼링크로 다른 문서와 연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1993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자익 브라우저의 등장인데요. 모자익은 최초의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였습니다. 이때까지 웹 브라우저는 텍스트만 보여줬는데 모자익은 이미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모자익 브라우저는 사용자들이 웹을 더 직관적이고 쉽게 탐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웹 사용자는 빠르게 증가했고 웹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웹 페이지가 그래픽과 멀티미디어를 처리하게 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출시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는 당시 가장 강력하고 빠른 웹 브라우저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 웹에 접속했습니다. 넷스케이프가 도입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SSL이었는데요. SSL은 웹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비록 초기 SSL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인터넷 보안에 초석을 놓은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웹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창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199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웹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1995년 웹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 내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웹은 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제공에서 벗어나 훨씬 더 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도입으로 새로운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즉, 악의적인 해커가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탈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공격 기법 중 하나가 바로 그 XSS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말하는 거죠. 공격자는 악성 스크립트를 웹페이지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 정보를 빼가는 방식입니다. 웹해킹에서 배울 XS가 역사가 참 오래됐죠. 나중에 웹 공격을 배울 때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와 경쟁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출시했죠. 이때부터 브라우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벌어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이나 성능, 그리고 보안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액티브엑스는 웹에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보안 문제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행되거나 심지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컨트롤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었죠. 1998년 구글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은 기존 검색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검색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쉬워졌죠. 하지만 구글의 등장과 함께 검색 엔진을 악용한 스팸 웹사이트나 피싱 사이트들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웹 보안은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에는 SSL 3.0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이 필수적이었죠. SSL 3.0은 이전 버전의 여러 취약점을 보완해 더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웹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웹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보안 위협도 증가하면서 웹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태동기와 웹의 성장과 브라우저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대 초반 웹 2.0의 등장과 함께 보안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발전 과정을 보면서 보안 이슈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